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또다시 주춤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데다가 파월 의장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에서 물러나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에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5%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급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을 줄이면서 95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골드는 소폭 내린 1,77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유가도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WTI가 5% 넘게 빠지면서 배럴당 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는 이번 달에만 20% 넘게 하락하면서 12월 2일 바로 내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규모를 조절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오늘 이 뉴욕 선물 시장과 아시아 주요 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오미크론 이슈에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국내 증시가 어려울 때는 이 해외 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말 특강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기쁨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 신세계에서는 미리 예견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미리 대처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정리가 안 될 정도인데 그만큼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가속화, 그리고 SPR 방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제 국제유가 급락, 너무 많죠. 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어떤 견해로 좀 바라봐야지 수익이 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을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종목별로 너무 다양한 시황이 있기 때문에 종목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증시까지 오늘 미증시 할 때 같이 설명드리니까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확실성과 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섬세하게 좀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한 달간 20.81% 가격 하락 속에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축소 여부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유로 FX는 ECB가 정책 조정을 위해 12월 회의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Powell says Fed will discuss speeding up bond buying taper and December meeting이라는 제목입니다. 파월 의장이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30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의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부분을 12월 14일에서 15일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FOMC 회의까지 2주가량 남은 만큼 그동안 나오는 지표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3일과 10일 예정된 고용지표와 또 소비자 물가지수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파월은 이날 증언에서 현 시점에서 경제는 매우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몇 개월가량 더 일찍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내년 6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시 내년 봄쯤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에 빠르게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형태가 영원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 단어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그동안 좀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일시적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시기다라고 표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리처드 클레리다 부의장과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도 테이퍼링 가속화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다음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논의에 힘이 실리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또 보다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할게요. 네, 물가가 더 우려됐다. 오미크론에 대한 문제보다 물가가 더 문제다라는 네. 게 페드의 입장인 거죠. 네.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미크론 관련해서 내용이 쏟아지고 있죠. 네. 지금 오늘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이제 2,900선 깨지고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문제다 뭐다 해갖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솔직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제 진단이에요. 네.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어떤 증시에 대한 철학을 보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증시가 떨어졌냐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올린 게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증시가 몇 포인트죠? 여러분들? 증시가 몇 포인트일까요?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떨어졌습니까? 낙폭 과다해, 확대, 평가하기 이릅니다. 아직 고점에서 놀고 있어요. 코스피는 얘기가 다르죠. 코스피는. 자, 일단은 테이퍼링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최근에 나왔어요, 사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가속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테이퍼링은 뭡니까? 돈을 수거하는 거죠. 풀었던 거를. 돈을 뿌려왔던 거에 대해서 다시 수거하는 과정을 오히려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미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도는 거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는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원래 당초 내년 6월 미국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70%다. 근데 여기서 40%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이건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보다는 물가가 더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안 지어놓으면 오버슈팅 나오면 못 막아버립니다. 그걸 페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증시가 낙폭이 이루어졌다, 오미크론발 확산으로. 그게 아니죠. 왜 내려갔을까요? 최근 유가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조금 탑다운 됐거든요. 이게 정확한 팩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증시가 낙폭을 왔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물가가 안정화가 들어가서요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쟤는 왜 물가가 안정되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이러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예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버팅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페드 관련해서 얘기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속화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물가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네. 자, 무슨 뜻이냐? 가속화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제 논점이에요. 지금 테이퍼링은 더 이상 증시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테이퍼링 얘기 꺼내서도 안 돼요, 증시할 때. 시장을 내다볼 줄 알아야죠, 먼저. 테이퍼링 그러면은 이제 시장 반영 들어갔을 때가 6월 때부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테이퍼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달러죠, 달러. 여러분, 달러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달러입니다. 달러 수급 차트만 보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한다 했죠? 11월에 시작한다고 했죠. 지금 페드는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채권을 매입하는 것만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결과 발표가 드러나겠죠. 채권 매입 축소량이. 제가 실제로 시작하게 된다면 달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점이 나올 것이다. 계속 강조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봐주시네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모두가 약간 의아할 거예요. 오미크론에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봐왔지만은 네.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큰 변화가 이루어졌냐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직 그 명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아서 좀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항상 끼워 맞추기가 어거지로 있어요. 네. 증시가 다소 조금 하락폭을 기록하면 이거 오미크론 터졌네? 라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네. 저는 이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네. 최근 미증시가 한번 낙폭을 기록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실 물가에 대한 안정화가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거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달러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은 6월 이후의 달러 차트인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자리. 자,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7달러 인근. 딱 얘기 드릴게요. 이게 달러 고점입니다. 가속을 하든 뭘 하든 여기가 달러 고점이에요. 이제 달러 고점 나온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 반영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달부터 테이퍼링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테이퍼링 실제로 시작이 된다면은 증시 상황은 달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 현상들이 쏠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조만간 이제 고점이 나올 겁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테이퍼링 이제 시작하니까. 실질적인 시작을 할 땐 달러 고점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박스 랠리가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추세는 없습니다. 달러 관련해서는. 이게 제 논점이에요. 먹으려면은 이걸 먹었어야죠. 그간 9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제가 계속 유로 매도 보세요. 매도 보세요 했던 이유가 테이퍼링이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건 끝나요. 이겁니다. 테이퍼링 시황은 딱 이것만이에요. 가속화를 하든 가속화를 중지를 하든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증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미비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으로 가속화로 낙폭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읽을 것도 없어요. 끼워 맞추기예요. 완전히.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 한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체크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서 정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는 저희는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겠다, 당장은. 그렇죠. 네.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예. 자, 일단 달러부터 정리할게요. 달러는 고점 나왔다. 네. 왜냐, 테이퍼링은 시장 반영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작하는 11월 말일부터 고점 포인트가 나온다. 그게 지금 달러 상황이에요.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달러로만 봅니다. 다 의미 없어요.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증시 상황이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파란색 선 있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BEI예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거죠. 그죠? 최근에 떨어졌네요. 최근에 하락폭이 들어가죠. 왜 들어갈까요? 2.76포인트에서 지금 2.50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 왜 내려갈까요? 여러분들. 유가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린 부분은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금리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관련해 갖고 유가에 대한 상황이 물가를 안정화기 할지 이게 주 포커스예요. 아시겠죠? 유가가 여기서 반등이 다시 들어가 버린다면 물가는 재차 상승할 것이고 증시도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어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파란색 선인 물가를 컨트롤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과 하락률에 대한 전환으로 증시 상황이 돌면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미크론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거지예요, 완전히. 오미크론발 확산에 따른 증시 낙폭 하락. 와, 너무 억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가 내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근데 물가가 하락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이제는 있어요. 왜냐? 네. 이번 오펙과 좀 연결이 되는 거죠, 또. 굉장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지금 증시가 다소 낙폭을 들어갔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체킹이 들어가면은 물가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왜냐? 물가의 30% 비중은 유가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 낙폭이 이루어졌죠? 물가가 좀 하락세에 들어갑니다. 자,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항상 좀 증시는 실질 금리를 보면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프레드 사이트도 알려주셨는데 사실 시장에는 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 금리를 보면은 좀 증시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공식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좀 이따 국내 선물을 네. 얘기할 거예요. 예. 국내 주식은 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나와요, 답이. 실질 금리를 봐버리는 순간. 네네. 자, 일단 미증시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증시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기다리다가 16,000 레벨링에서 다시 매수 보세요라고 평가를 드렸었어요.
16,000 레벨링에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16,000 레벨링에서 자 16,000 레벨링에서 지지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또 추가 상승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여건 마련이에요. 여기서부터 포인트 잡고 그죠?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체킹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증시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져요. 왜냐 실질 금리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계속 밑에서 버틸 거거든요. 지금 테이퍼링 가속화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 가속화를 하고 나서 물가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는 시기는 내년 상반 1분기 지나서예요. 금리 인상 시기할 때. 아시겠죠? 그럼 그때 시장 조정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증시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미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 채권 매입이라는 축소 과정은 결국은 뜻하는 건 뭐예요? 돈을 줄이는 것뿐이지 돈을 푸는 거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코스피가 잠시만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자, 코스피가 2,900선이 깨졌어요. 드디어. 저 연중 네.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또 전 거래일에서는 크게 떨어진 만큼 또 오늘은 또 크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아,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네. 긍정적인 어떤 그걸 수 있지만은 어제 전일 낙폭에 대한 어떤 의미로 심어야 되지 지금 뭐 추가적으로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거야라는 거는 초점이 안도하기는 이르다라는 네,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내비칠 거예요. 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실질적으로 미증시는 상단에서 계속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선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지수예요. 국내 선물은 매도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440선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긴축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자, 우리 한국은행은 뭐죠? 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기준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1.0% 기록했죠. 내년에 또 한대죠. 1월에.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하겠구나. 모르면 안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모르면 안 돼요. 1월에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1월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내년 한 2차례 인상을 예고하는데 이미 지금 바로 앞다퉈져 있는 내년 2022년에 대한 1월은 시장 반영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은 고점 인근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럴까요? 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아까 봤던 실질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화면 전환할게요. 네. 제가 국내-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금융이 쉬운 내용이라면은 저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아, 올라갑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의해서 더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시장은 절대 안 그래요. 자, 지금 미국에 대한 실질 금리예요, 여러분들. 자, 미국에 대한 실질 금리가 이런데 지금 한국은요. 이 빨간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거든요. 국채금리예요. 근데 한국은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은 안 올라가는데 한국 국채 금리는 왜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미국 대비해서 너무 상승폭이 빠르다 보니까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너무 빨라요. 미국 대비 딥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행에 대한 긴축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죠?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 초록선이 올라오면은 증시에 돈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이 초록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이 빠른 급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코스피는 긴축을 더 빠르게 계속적으로 시도할수록 안 좋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화면 내리겠습니다. 빠르게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볼게요. 네. 잠시만요. 아니요, 화면 올리지 마세요.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실 오미크론 발로 인한 이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점도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건데요. 이제 미증시에 이어서 또 국내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좀 꼼꼼히 봐주시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국채 금리를 봐주시는 거죠?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에 21년도 들어서서 이제 이게 한국 10년 국채 금리예요. 폭등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수직 상승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수직 상승이 지금 멈출까요?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시장 조정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실질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증시에 자금이 나오는 속도. 근데 이게 모멘텀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채권에 대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코스피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 조건의 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실질 금리에 대한 회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멈출까? 언제 멈출까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언제 코스피는 반등이 좀 들어갈 수 있을 조건이 되나요? 여러분들, 1번은 미국이 국채 금리를 인상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에 그때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코스피가 상승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정상화 궤도에 먼저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면은 레인지가 1.5%에서 2% 사이거든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잖아요. 네. 두 차례만 더 인상을 한다면은 이제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고 정상화라는 궤도선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시도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적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실질금리가 탑다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경제학적으로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현실적인 얘기해서 지금 코스피가 2,900선을 깨졌죠. 오늘 2,900선을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널리지가 열린 거는 제가 3,200선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2,600까지는 하락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증시 상황이 그러면 언제 나아질까요? 나아질 거예요. 저도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언젠간 올라가요, 증시가. 그게 언제냐? 일단 2,600선까지 도달한다면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성장주, 그죠? 어떤 수급에 의한 이제 단기 종목에 대한 성과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네. 가치주에 대한 평가를 절대 밀어서는 안 되는 시기예요. 그건 유동성이 팍팍 들어갈 때, 시장에서 돈이 막 하늘에서 쏟아질 때, 그때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주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요새 뭐 NFT라든가 뭐 게임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상황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가요, 시황에 의해서. 그런 종목을 잘 체킹하셔야 돼요. 오늘 유가 관련해 갖고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그러니까요. 증시만 얘기했는데
일단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SPR 관련해서 미국에서 방출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오펙 회의가 이제 원래 2일 열리는데 증산 계획을 중단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 미국이랑 이제 싸우는 거죠. 미국이 협약 맺고 방출해 버리니까 오펙에서 증산을 중단시켜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내일 이 포인트 한번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내일은 유가 한번 봅시다. 유가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유가가 폭락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폭락이 좀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디까지 도달할지 내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이상입니다. 네,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테이퍼링으로 달러 고점이 찍혔으니 국내 증시는 현재 딱히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크게 내리거나 오르거나 할 상황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질문에 대한 전제가요. 달러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깔려 있어요. 저 질문에는. 네, 맞죠? 그렇죠. 그죠? 질문에 대한 의도를 보니 달러가 고점을 찍었으니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달러에 대한 변화 요율에 의해서 증시가 변동할까요는 일단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한 여건이 아니라 긴축에 대한 속도로 의해 증시가 좀 악화되는 상황인데, 그죠? 전혀 달러가 고점이 나왔다고 해갖고 증시에 대한 변동 요인을 크게 유발하진 않습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유가가 SPR로 인해서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주 하락하는 거 보니까 진짜 WTI 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먹으면 바보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들어가면 바보죠. 지금 들어가면 바본가요? 지금 들어가면 바보예요. 못 먹으면 바보가 아니라 네. 지금 들어가면 바보고 네.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오늘 일정이 뭐가 잡혀 있죠? 오펙 관련해 갖고 오펙 회의 잡혀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좀 중단될 수 있다. 지금 가능성이 이거예요. 지금 오펙이 증산을 하고 있나요? 증산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증산을 멈추겠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산을 멈추겠대요. 오미크론 빨로 인해서 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시사가 됩니다. 그럼 유가가 반등이 들어가 버려요. 만약 중단해 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또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유가가 이래요. 급발진해 버려요, 갑자기. 일단 SPR만 시황이 있다면은 네. 저는 이제 오미크론 빨로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진짜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그거는 이제 이거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SPR 때문이죠. SPR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SPR 방출, 이제 비축유를 미국에서 방출한다면은 유가가 반토막 날 수 있지만은 $5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중단을 해버린다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충분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펙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땡큐 시장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네. 유가가 너무 이제 $80까지 치고 있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걸 방해하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좋은 명분을 제공해 준 격이 됐는데 그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증산 계획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나 봐요. 우리 증산 안 해버리면은 증산 그냥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분들의 당연하죠. 마음일까요? 네.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 앵커님 우리 하루에 $10,000원씩만 씁시다.
근데요, PD님이 15,000원씩 쓰고 있어요. 야, 너네도 15,000원 써. 그럼 우리끼리 안 하면 그만인데. 아, 그렇게 되는구만. 우리 거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지갑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의미가 없죠. 예,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중단을 해버린다면 증산은 네.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또. SPR 발로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는 시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중단을 해버린다면은 공급량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축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증산을 중단한다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려면 오펙 플러스 회의 나오고 나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단가예요. 지금 현 수준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려면 지난주에 들어갔어야죠. 안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네. 네, 오펙 플러스가 또 12월 2일 내일 열리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지켜보고 또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1.06% 상승한 16,32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61% 오른 1,78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일입니다. 3.16% 상승한 6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5% 상승한 1.13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파동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모든 상품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들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늘 매수네요. 네, 일단은 지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 네. 파동만 좀 체크 들어갈게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파동상 문제가 있는데 이 파동값이 변경이 될 거예요, 한 번은. 왜냐면은 3파가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지지를 받는 부분은 16,280포인트. 3파가 구성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채널에 대한 구성 요소가 다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동값이 변경이 들어가요. 근데 이 파동값이 어떻게 변경 들어가요, 회왕님?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맨 먼저 이렇게 딱 처음에 봤을 때, 자, 제가 제일 보라는 건 뭐였죠?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이거부터 체크하시라고 했죠. 네.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추세선에 대해서 매수 파동을 한번 고점 대비해 갖고 평가값이 나오는 데를 그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파동에 대한 랠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네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보시려면은 16,28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받는지 1번 체크하고 지지만 딱 부딪히는지가 오면 돼요. 여기 딱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 다음에 매수 보셔도 됩니다. 이후. 왜냐면 저점, 손절 라인이 체킹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시겠죠? 근데 일단 지지는 포인트는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80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파동값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조만간 이 추세선을 상단 또는 하단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입 자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한 거는 단기 진입 자리에 대한 포인트 설명입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6,280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 후 그 다음 매수세. 자, 우리가 매수세를 보려면은 제가 일목균형표 관련해 갖고 좋은 찬스를 줬죠. 네. 뭐였죠? 빨간 구름으로 바뀌면 매수해라. 자, 지금 빨간 구름 안 나왔죠? 매수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구름이에요? 앞에 가고 있는 게 파란 구름이죠.
빨간 구름으로 갈 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지지 여부만 체크하고 아시겠죠? 16,280 지지 받고 빨간 구름 바뀌면 그때 매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빨간 구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개장 파동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또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이군요. 네, 뭐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포인트 공략이 안 돼요. 지금 너무 흔드는 그림 나오는데 예. 사실 골드가 조만간 매수세로 올라갈 거예요. 매수세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러가 이제 달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떤 금리는 당분간 좀 평이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금값에 대한 움직임은 달러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고점이 나왔으니 조만간 금도 저점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싸우는 과정은 이제 저점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하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들지 맙시다. 건들지 맙시다. 그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꼭 투자를 하는 것만이 또 대응이 아니라 또 무대응 또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어서 5일 현재 구간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또 개장 상황 살펴볼 때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네, 팻말 통해서 전략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네요. 일단 오늘은. 네, 일단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앞두고 있은 상황이라면은 굳이 연출을 안 해도 되지만은 네. 일단은 저항 포인트는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가져요. 저항은 한번 부딪히겠다. 지금 69.60달러에 지금 저항선이 한번 걸려요. 69.60. 자, 지금 올라면 멀었는데 요새 유가가 100틱입니까? 5분 만에 올라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80달러에서 한 번에 68달러까지 갔어요. 훅 빠졌죠. 1200틱이 한 번에 촤. 이게 SPR 발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SPR 발. 여러분들. 자, 그럼 유가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비축유 시장이 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축유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지난주에 이제 비축유 관련해 갖고 과거 모멘텀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렸죠. 네. 역사상 비축유 방출이 미국이 몇 차례 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매도 안 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본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들어가면 바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늦었죠. 예. 왜냐면은 지금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질문에 대한 의도가 정확하게 중장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단기 포인트만 오늘은 성립하면은 69.50 위치값에서 오늘 데일리 매도만 볼 수 있어요. 데일리. 아시겠죠? 오버에 대한 기준은 잡지 마시고. 아시겠죠? 데일리입니다. 정확하게 평가 드릴게요. 그리고 오버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오펙 플러스가 중단을 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현실적으로. 자, 유가 차트 한번 보면은 자,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앵커님 다시 한번 보죠.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일봉만 봤을 때. 일봉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네. 단기 추세가요? 그죠. 상승하고 있죠. 그죠? 아직 예. 그럼 상승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완전하게 들어갔는지 평가를 해봐야겠죠. 체크가 되네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지지 포인트 보면은 자, 아직은 유지 중이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2달러, 63달러, 2달러가 깨진다면은 그때부터 못 막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랠리상은 충분히 62달러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62달러. 여기까지는 포인트가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중단을 한다면은 62 지지를 받고 오펙 플러스가 중단한다면은 저는 매수 봐요. 그때는. 올해 반대급부 시황이 나와버렸잖아요. 상황이.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일단 데일리가 가다 말았잖아요. 가다 말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예요. 데일리 기준. 이렇게 한번 평가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근데 제가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셨을 거예요. 코스피도 점검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기준금리라든가 미국에 대한 이제 실제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많이 안 가실 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딱 봐갖고 1시간 내에 이해한다. 와, 저는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먼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분들을 믿습니다. 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얘기실까요? 꾸준히 시청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진짜예요. 네. 왜냐면- 지금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또 굉장히 또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 네, 좋아요. 네. 일단은 어려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나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이라든가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하락 요소, 유가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객관적인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 나와요. 간단하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주식이든 유가에 대한 차트 상황이든 저도 간단하게 브리핑할 수 있습니다. 유가 더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SPR 방출에 대한 영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시요? 코스피 더 내려갑니다. 긴축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죠? 근데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내비치고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매일 시청하세요. 수요일, 목요일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짧게 ECB 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면 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회의가 아니라 그렇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ECB는 돈 더 풀 거잖아. 이게 지금 모두의 시장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든 말든 이거예요,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잖아, 하더라도. 근데 ECB가 정말 중요한 회의라면 중단했을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너무 뻔한 결말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생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생각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FOMC는 연기는 안 할 거예요. 뭐라도 할 겁니다. 네, 연기된다고 하면 또 시장에 그죠? 영향력이 또 가속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FOMC는 생략을 안 하지만 ECB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생략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로 어지럽던 머릿속이 또 해영 마스터님을 통해서 굉장히 좀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 온라인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시는 상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첫걸음을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9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